오늘은 비지도 학습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놀이형 AI 교구 가까운 것끼리 모여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터가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상관관계와 특성을 찾아내고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개념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인공신경만능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계학습 기술을 말합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만 하지 않고 데이터를 학습까지 하는 기계학습 능력을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념들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주에 해당되고 이에 머신러닝이 포함되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더 다뤄볼 건데요. 먼저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이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중 첫 번째인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X를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분류해 주어서 Y값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계가 정답을 잘 맞췄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 방법의 예로는 분류와 회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에서 다루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데이터들을 군집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그룹핑 알고리즘입니다.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형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분류와 비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클러스터링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분류는 지도학습 영역으로 데이터를 기준에 따라 직선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클러스터링은 비지도학습 영역으로 유사성에 따라 몇 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세 번째인 강화학습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있어도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보상받는 행동을 학습하고 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가지 방법 중에서 인공지능에서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분류해서 그룹을 만드는 비지도학습 방법 중 하나인 K평균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놀이형 AI 교구 가까운 것끼리 모여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K평균 알고리즘이란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정하여 반복적으로 클러스터의 평균을 업데이트하면서 가장 가까운 점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K는 군집의 개수를 말하며 군집의 개수를 설정하고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군집에 할당하고 중심점을 재설정하고 데이터를 군집에 재할당하는 이 4번째, 5번째 단계를 중심점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구 가까운 것끼리 모여라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구의 구성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터 9까지 있는 기준 타일 9장,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이렇게 생긴 모양 타일이 각각 6가지 모양이 1부터 9까지 있는 54개의 데이터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사위 하나, 그리고 막대 5개가 있습니다. 이 모양 타일은 먼저 주머니에 넣어두고 섞어둡니다. 먼저 데이터 카드를 섞어놓은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30장을 뽑아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으로 나열합니다. 두 번째로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 주사위 숫자는 군집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면
집단의 숫자가 한 개라는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사위를 다시 던져주세요. 이 주사위의 숫자는 군집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3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 타일 9개를 잘 섞어주고 주사위 눈의 숫자만큼 기준 타일을 뽑아줍니다. 이 기준 카드는 앞에서 뽑아놓은 데이터 카드의 위에다 배열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카드와 기준 타일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은 기준 타일 1과의 거리는 0이고 기준 타일 3과의 거리는 2이고 기준 타일 6과의 거리는 5입니다. 따라서 1이 속하는 그룹은 1입니다. 다음으로 2는 기준 타일 1과의 거리도 1, 그리고 기준 타일 3과의 거리도 1이지만 이런 경우 앞에 있는 기준 타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 타일 1에 속하게 하고 다음에 있는 3부터는 거리가 0인 기준 타일 3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막대를 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은 거리가 0인 기준 타일 3에 속하게 되고 4는 3의 기준 타일과는 거리가 1, 6과는 2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3의 기준 타일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는 3과의 거리는 2, 6과의 거리는 1이기 때문에 6에 속하게 됩니다. 역시 구분을 위해서 막대를 사이에 놓아줍니다. 다음 기준 타일 6과의 거리가 1인 5와 0인 6, 그리고 7, 8, 9 모두 기준 타일 1, 3보다는 6과 가깝기 때문에 6의 기준 타일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그룹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각 그룹에 있는 카드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고 데이터 카드의 숫자로 나누어 줍니다. 1그룹의 평균은 1.5, 반올림하면 2인데요. 이렇게 평균을 반올림한 수가 기준 타일과 다르다면 기준 타일을 바꾸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7개의 데이터 카드의 숫자를 모두 더한 후 7개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3.71이 나오고 이것을 반올림하면 4이기 때문에 기준카드 3을 역시 기준카드 4로 바꾸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룹에 있는 17개의 데이터 카드의 숫자들을 모두 더한 뒤 17로 나눠주면 6.82가 나옵니다. 이것을 반올림하면 7이기 때문에 역시 기준카드를 7로 바꾸어 줍니다. 기준카드가 변경된 후에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데이터 카드와 기준카드 사이의 거리를 비교한 후 새로운 그룹으로 다시 묶어주고 이 새로운 그룹의 평균을 다시 구하고 그룹의 기준카드를 변경해주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준카드가 변경되지 않을 때 여기서 그룹 짓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구를 이용해 데이터가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구분하여 그룹을 만드는 비지도 학습 방법 중 하나인 K평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